반갑습니다. 약방 청년입니다. 오늘은 상황버섯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 많이 들어본 버섯일 겁니다. 아마 좋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도 알려드리고 또 이 상황버섯 막상 사려고 보면은 제법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래서 살 때 이거 좋은 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상황버섯이 정확히 뭔지도 알려드리고 또 어떤 거를 사야지 좋은 건지도 알려드리고 또 먹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쉽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상황버섯의 상황은 뽕나무 상자에 누를 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보면 뽕나무에 자라는 누런색 버섯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긴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왜 상황버섯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누렇게 생기기도 했고 생각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스펀지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이 생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바깥쪽 부분은 약간 갈색을 띠고 안쪽 부분은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만져보면은 안쪽은 뭐 약간 딱딱하긴 한데 약간 몰랑몰랑한 느낌이 드는 반면 바깥쪽 부분은 눌렀을 때 아주 딱딱한 이렇게 뭔가 나무 껍질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이 색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상황버섯이 자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봐도 이 노란색이 막 금방 자란 거고 이 갈색 부분이 자란 지 좀 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상황버섯은 막 자라났을 때는 몰랑몰랑하고 노란색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노란 부분이 딱딱해지고 또 갈색으로 변하면서 약간 나무 껍질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목질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을 목질 진흙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딱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목질, 그러니까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하고 갈색의 진흙 이렇게 철퍼덕 붙어있는 버섯. 그러니까 뽕나무에 나무 껍질처럼 생겼는데 진흙처럼 툭 붙어있는 버섯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 나무 껍질 같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상황버섯이 재배산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렵게 자연산 상황버섯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 진짜 나무 껍질처럼 생겼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목질 진흙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 달려있는 이 상황버섯들을 보면은 진짜 이 나무 껍질처럼 생겨가지고 진흙이 나무에 턱 하고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구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왜 구하기 어려운지도 제가 조금 뒤에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은 자연산 상황버섯 비싸다 하던데 이거 얼마예요? 궁금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이따 가격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랑 생긴 모습이 완전히 다른데?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황버섯은 정말 생긴 모습이 다양합니다.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생긴 모양이 다르고 또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상황버섯이 정말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사각형이다, 말발굽형이다, 분출형이다, 하여튼 진짜 많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이거 진짜 종류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모양만 가지고 이거는 상황버섯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버섯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재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진짜다, 가짜다를 두고 엄청 많이 싸웁니다. 제가 왜 싸우는지도 알려드리고 또 상황버섯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상황버섯이 유명해진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상황버섯,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뽕나무에 자라는 이 버섯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안에 항암 효과가 엄청 뛰어나더라 라는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버섯은 다 균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됐던 이 상황버섯의 균 이름이 학술적인 이름으로 펠리누스 린테우스라는 종입니다. 자, 우리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도로 넘기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그렇게 좋다라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산 상황버섯은 구하기도 어렵고 많이 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상황버섯에 있는 펠리누스 린테우스라는 이 균을 가지고 재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배를 해보니까 엄청 안 자라는 겁니다. 키우기도 힘들고 습도 맞추기도 힘들고 온도 맞추기도 힘들고 하여튼 치세가 빠지게 키워놨는데 크기도 작고 많이 안 나오고 자라는데 5년 6년 걸리고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상황버섯들을 보니까 요런 균도 있는데 펠리누스 바우미라는 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해보니까 잘 자라고 또 빨리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 상황버섯을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말이 나오겠죠? 야, 아까 전에 그 좋다 했던 그 펠리누스 그 리테우스? 하여튼 그건데, 야는 그 뭐 펠리누스 바움이야, 이가. 야,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 아이가? 이러면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상황버섯이 가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두 개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뭐 물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효능이나 성분 면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술적인 이름은 좀 폐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통합하는 형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 두 개는 그래도 균 자체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잘 자란다고 하는 그 바오미라는 균을 가지고 재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나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황버섯은 뽕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이라고 했는데 이 뽕나무를 갖고 와서 재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뽕나무에서 상황버섯이 잘 안 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뽕나무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뭔가 크게 안 크고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뽕나무 대신에 참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거꾸로 매달아서 키우기도 하고 또 땅에 묻어서 키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다 자라는데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뽕나무에서 재배한 상황버섯이랑 이 참나무에서 재배한 상황버섯이랑 뭐 효능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은 이 뽕나무에서 열심히 어렵게 키우시는 그런 농민분들한테 엄청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더 좋고 뭐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바옴이라는 종을 가지고 참나무에서 재배한 상황버섯일 겁니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20만 원 정도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린테우누스라는 종을 가지고 재배한 상황버섯입니다. 딱 봐도 뭔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것보다 뭔가 좀 강해 보이고 키우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도 키우기도 엄청 어렵고 또 까다롭고 또 다 자라는데 보통 한 거의 5년 가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키우는 농가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홍보할 때 이게 진짜 상황버섯이다 라고들 많이 홍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다 가짜다 라는 논쟁이 아직까지도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선으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워낙 이 가격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아마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나올 차례죠. 바로 자연산 상황버섯입니다. 이게 진짜 뭐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거에 있는 거 이렇게 빌려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쓰고 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야, 그럼 여기 있는 자연산 상황버섯은 얼마 정도 하냐?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1,000,000원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긴 한데, 특히 자연산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생긴 모습이 되게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쁘거나 이런 모습을 띠면은 가격이 휙휙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했던 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균의 종류라든지 재배하는 방법, 또 크는 환경에 따라서 생긴 모습도 다양하다. 그래도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효능도 있고 또 성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 하지만 가격 차이는 많이 난다. 그래서 어떤 상황버섯을 사용할 건가 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또 사정에 맞게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의 효능 하면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버섯 안에는 베타크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항암 효과에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풀어서 얘기해보면 항암 효과, 그러니까 암을 이렇게 좀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주고 또 피로를 회복해준다라는 등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이 상황버섯 물을 끓여서 마시면서 치료랑 같이 많이들 병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버섯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은 큰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버섯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량이 10g입니다. 10g 이상 드시게 되면 이 간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으로 드시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버섯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우려서, 그러니까 상황버섯 물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물 1.5리터 기준으로 상황버섯을 6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6g은 이런 조각 기준으로 한 3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은 잘려진 거를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은 물 1.5리터를 넣고 상황버섯 6g, 그러니까 이렇게 3조각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선 뜨거운 물에서 약 20분간 팔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 세기를 은은하게 바꿔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우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냥 누런색 물처럼 생겼습니다. 냄새도 별로 안 납니다. 거의 냄새가 안 나다시피 하고 맛은 밍밍한 그런 맛이 납니다. 약간 그 버섯 특유의 그 버섯 맛이 나긴 하는데 밍밍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상황버섯 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티포트로 드시는 게 아니라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상황버섯 조각 한 3조각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볼이나 이런 것들 추가해서 좀 더 맛있게 구수하게 끓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시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차처럼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밖에 주전자에다가 많이 끓여가지고 물 대신 그 왜 우리 옛날 보리차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쭉쭉 부어서 마셔주시면 됩니다. 보관은 웬만하면은 냉장 보관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내놓으면은 알아서 시원하게 좀 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용량은 그냥 물처럼 보리차 마시는 것처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재탕 해도 되나요? 네, 재탕까지는 괜찮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탕, 4탕 하면은 크게 효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탕 정도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버섯을 구매할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많은 곳에서 상황버섯은 이런 식으로 재배가 된 그런 상황버섯을 많이 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미균으로 이용해서 참나무에서 재배한 이런 상황버섯을 아마 많이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통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진 것을 구매하시는 것이 어차피 드실 때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위를 이렇게 꼭꼭꼭 눌렀을 때 뭔가 푹신푹신하다, 뭔가 푹푹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란 지 얼마 안 된 상황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노랗고 눌렀을 때 푹푹 들어간다. 그러면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버섯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황버섯은 워낙 생긴 모양이 다양하고, 그래서 간혹 이제 상황버섯이 아닌데 상황버섯처럼 섞어서 자연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는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상황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상황버섯처럼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오미 종을 이용해서 참나무에서 재배한 그런 버섯입니다.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거운 버섯이 아니어서 100g이면 한 요 정도 양이 됩니다. 보통 100g 정도면 거의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시고 이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댓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남겨놓고, 또 인터넷으로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황버섯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버섯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상황버섯은 또 어떤 게 가짜다 진짜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또 상황버섯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 또 상황버섯의 효능, 부작용, 또 먹는 방법까지 제가 싹 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뤄줬으면 좋겠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움이 많이 됐다, 좀 괜찮은 정보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버섯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나 또 거기 있는 전화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뿅!